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가 비핵심 사업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냅니다. 올해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성장 사업 육성으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넥슨이 잇따른 개발자 리스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전직 개발자가 미공개 정보를 들고 나와 창업한 뒤 게임을 출시하는 시기입니다. 기아가 스페인에서 EV 데이를 열고 전동화 전략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꼽은 목적 기반 차량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대중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유진그룹 계열 물류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 DXR 로보틱스가 IPO에 나섭니다. 기업 가치 평가 방법으로 주가 매출 비율을 택해 고평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롯데지주와 주요 상장 계열사가 오늘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롯데그룹 IR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롯데는 사업 재편 과정을 소개하며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을 공유했는데요. 비핵심 사업 자산 매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롯데가 비핵심 사업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냅니다. 롯데지주와 주요 상장 계열사인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등 5개사가 오늘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기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롯데는 비핵심 사업과 자산을 팔아 사업 재편을 본격화하고 사업군별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도 나선다는 방침. 롯데는 지난해 말부터 롯데렌탈, 이달 들어 롯데웰푸드 증평공장,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에 이어 어제 코리아세븐 ATM 사업 매각까지 최근 3개월 새 비핵심 사업 매각을 연이어 발표하며 사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무지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4개사는 글로벌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헬스앤웰니스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국내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인도 시장 확대,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을 35%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필리핀 법인 수익성 개선과 국내 제품 경쟁력 강화, 제로베이스 버지팅을 통한 운영 최적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핵심 상권 마켓 리더십 재구축, 그로서리 1번지 구현 등 6대 핵심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싱가포르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법인을 설립하고 신규 쇼핑몰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사업 전환과 재무구조 개선을 주요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비핵심 사업 매각 등 자산 경량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지 소재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으며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산업이부 이혜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롯데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선 모습인데 그 배경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롯데그룹은 현재 각종 사업, 부동산 등을 매각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과 자산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현재 그룹 전체가 큰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요.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을 강화하면서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각종 사업 매각을 통해서 실제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15년 만에 부동산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8.7조 원의 자산이 증가됐고 또 부채 비율은 190%에서 129%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신용평가 등급과 투자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의 경우에는 서울 잠원동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약 5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전망이고요. 이 부동산 자산, 임대주택, 리츠 지분 등도 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두 매각이 될 경우에는 1조 원가량의 자금이 확보되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10%였던 롯데건설의 부채 비율은 2026년 150%로 낮아지게 됩니다. 롯데건설은 현금성 자산 1조 원을 유지하고 올해 말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 채무를 자기 자본의 100%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롯데렌탈, 롯데웰푸드 제빵사업부 증평공장,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에 이어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현금 인출기 사업부 또한 어제 매각이 되면서 롯데는 6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그룹은 향후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9일 열렸던 상반기 VCM 회의에서 이 쇄신을 통한 핵심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바 있는 만큼 롯데는 당분간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품군은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을 35% 이상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유통군의 경우에는 그로서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롯데웰푸드는 상반기 중에 인도 건과법인인 롯데인디아와 빙과법인인 하브모어를 통합해서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고요. 화학군의 경우에는 수소 사업 확대 등 고부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화학 포트폴리오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하로 줄이고 첨단 소재와 정밀화학, 전지 소재, 수세호 에너지 등의 이 사업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2030년 매출 20.3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 달성 목표를 밝혔고요. 호텔 롯데의 경우에는 호텔 브랜드 중에서 이 L7과 시티 자산의 매각을 검토해온 만큼 자산 경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면세 사업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부실 면세점 철수 등 비핵심 사업 자산 매각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위기를 겪고 있는 듯한 롯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기대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넥슨이 내부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려 입속을 챙기는 이른바 게임 훔치기 행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제작에 참여한 개발진들이 넥슨 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 메이스와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죠. 넥슨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퇴사 후 게임을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넥슨이 내부 핵심 프로젝트를 빼돌리는 게임 훔치기가 잇따라 발생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내 신생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은 넥슨 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디나미스원 사옥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디나미스원은 넥슨 게임즈 PD였던 박병림 대표가 지난해 4월 주요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차린해서 합니다. 이들은 재직 당시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였던 MX 블레이드 개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넥슨은 이들이 장기간 계획하에 MX 블레이드 핵심 정보를 무단 반출하고 신설 법인을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이 이른바 게임 훔치기로 몸살을 앓는 건 이번이 두 번째. 앞서 넥슨은 디나미스1 외에도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코리아에서 같은 장르의 게임 P3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개발진이 퇴사 후 신생 회사를 차려 만든 게임입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지만 영업비밀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는 8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게임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아이디어와 세계관은 물론 시각적 측면까지 비슷해도 장르적으로 유사한 것일 뿐이라는 인식이 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중에는 표절 게임의 서비스를 막을 수도 없어 승소해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게임 훔치기 관행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 특히 아이디어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게임에 대한 저작권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기아가 스페인에서 EV데이 행사를 갖고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먹거리로 꼽은 목적 기반차 BV5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는데요. 기아는 전동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전동화 전략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기아의 PV5와 EV4, EV2 콘셉트 모델 등 전기차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기아가 지난 24일 스페인 타라코아 아레나에서 개최한 EV데이 현장. 이 자리에서 기아는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할 다양한 EV 라인업을 처음 공개하고 차세대 먹거리로 꼽은 목적 기반차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We will showcase how Kia continues to lead the electrification movement while expanding our strategy to include highly personalized mobility solutions through PBVs. That will bring about another bold transformation in customers' daily lives.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늦추는 등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전동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아는 PBV 대중화를 이끌 첫 번째 모델 PV5를 최초로 공개하는 한편 브랜드 최초 전동화 세단 EV4, 콤팩트 SUV인 EV2의 콘셉트카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PV5는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에 고객이 적응하기보단 사용자의 개별 목적에 초점을 둔 맞춤형 모빌리티. 쉽게 말해 내부를 다양한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전기 상용차입니다. 기아는 PBV에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탑재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인포테인먼트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전략입니다. 기아는 PV5를 시작으로 추후 출시할 PV7, PV9 등의 모델을 합쳐 2030년 PBV 차량의 글로벌 목표 판매량을 25만 대로 제시했습니다. 기아는 이날 브랜드 최초의 전동화 세단 EV4의 실물도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유진그룹 계열 물류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 TXR 로보틱스가 IPO를 통해 차별화된 로봇 물류 자동화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엔 소화, 청소 등 특수 목적 로봇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기업 가치 평가 방법으로 주가 매출 비율 PSR을 적용한 배경에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물류 자동화 기업 태성시스템과 로봇 자동화 기술력을 보유한 로타리 합병에 출범한 유진그룹 계열 TXR 로보틱스. 어민섭 TXR 로보틱스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동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로봇, 물류 자동화 신제품 연구 개발,
생산기지 인프라 확장, 신규 서비스 로봇 사업, 해외 진출 등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습니다. 한 주당 희망 공모가는 11,500원에서 13,500원으로 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몸값은 2,088억 원, 공모 규모는 415억 원입니다. 높은 몸값의 배경은 비교 기업의 PSR을 적용한 덕분인데 앞서 상장한 로봇 기업들의 기업 가치 산정과 동일하게 PER을 적용할 경우 기업 가치는 500억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공모자금 사용 항목을 보면 대표이사의 포부와는 달리 신제품 연구개발 및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5%도 채 되지 않아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반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돈은 107억 원, 30%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재무제표를 보면 TXR 로보틱스의 단기 차입금은 139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4억 원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은 171.1%, 차입금 의존도는 32.6%로 업종 평균을 모두 한참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85억 원의 차입금 이자율도 4% 내외라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9억 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증권신고서에도 당사의 재무안전성 지표는 2024년 3분기 기준 동종업계 평균 대비 소폭 하회하고 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35억 원에서 2024년 3분기 37억 원, 당기순이익의 경우 2023년 21억 원, 2024년 3분기 1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국내 1위 호텔 리조트 업체인 대명손호그룹이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을 인수하며 항공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평소 항공사업 진출을 꿈꿔왔던 서준혁 대명손호그룹 회장은 티웨이 항공 경영권을 확보한 직후 안정적인 경영으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명손호그룹이 어제 예림당의 3인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티웨이 항공 지분 28.02%를 보유한 티웨이 홀딩스 지분 46.26%를 2,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명손호그룹은 티웨이 항공 지분 총 54.79%와 경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서준혁 대명손호그룹 회장은 항공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는 산업군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안정적인 경영과 고객, 임직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 회장은 2011년에도 티웨이 항공 인수를 시도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14년 만에 항공업 진출의 꿈을 이룬 서 회장은 우선 티웨이 항공의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대형 항공 얼라이언스 가입도 추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 손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기존 항공사들과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명손호는 항공안전,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익성 확보에도 나섭니다. 기존 LCC의 사업 모델을 넘어 FSC에 버금가는 서비스와 기재 운영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레저, 항공산업 간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20개 호텔 리조트와 미국, 프랑스, 하와이 등의 해외 인프라를 토대로 연계 상품 개발, 프로모션, 여행사를 통한 마케팅 등 산업 간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관입니다. 대명손호는 티웨이 항공 인수에 성공하면 에어프레미어까지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에어프레미어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3.8%내로 관리하기로 해 올해도 대출 문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증가율이 일부 차등 적용되고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등과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당국은 업건별 증가율을 차등 적용해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에 대출 여력을 추가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은 1에서 2%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은행 5에서 6%, 상호금융 2에서 3%, 저축은행 4%대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관리될 전망입니다. 또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이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지방주담대 취급 확대액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중입니다.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월별, 분기별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고 전세대출 보증제도 개선도 진행됩니다. 정부는 보증 3사의 전세 보증 비율을 100% 전액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시장 상황 등을 보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 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60조 원 규모가 공급되고 임차인 등 상환 능력 심사가 강화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4월에서 5월 중 적용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오는 7월 시행합니다. 또 총액 1억 원 미만 중도금, 이주비 등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 자료를 받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자율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CEO들을 만나 재무 건전성 관리와 함께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리스크 관리와 기본 자본 확충 등을 당부한 건데요. 당국도 보험사가 자본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하락 등으로 재무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에 대해 자본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를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재무 영향 분석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기본 자본 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보험산업은 부채 만기가 자산 만기보다 긴 재무구조 특성상 금리 하락 시 순자산이 감소하고 요구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 킥스가 악화하게 됩니다.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무 영향 분석, ALML 관리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고 필요시 자본 확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장은 최근 호순이체 등 보완 자본 발행 증가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지적하며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킥스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자 부담도 그만큼 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본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킥스 체계에 맞춘 자본 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후순위채 등 보완 자본을 제거한 새로운 기본 자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회사 인허가 심사 시 킥스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본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사들의 단기 실적 만능주의를 질타하며 내부 통제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그는 최근 하나생명 등에서 문제가 된 절판 마케팅과 미래에셋생명 GA 관련 폰지 사기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하겠다며 하나금융의 PBR을 1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과 전략적 자본관리 정책을 강조하며 밸류업 추진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밸류업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함 회장은 27일 CEO 인터뷰 영상에서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저평가된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며 2027년까지 총주주 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 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주주 환원율을 2027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낮은 주주 환원율이 현재 그룹의 주가가 저평가된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PBR을 1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통상 PBR이 1배보다 낮으면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PBR 1배까지 오르려면 이달 26일 종가 기준 62,500원인 주가를 2배 이상인 147,800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나금융은 올해부터 연간 현금 배당 총액 고정과 분기 균등 현금 배당을 시행하고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또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등 기업 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 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서 하나금융은 이달 4일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천억 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함 회장은 주주 환원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과 전략적 자본 관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함 회장은 밸류업의 핵심은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4개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향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서울경제TV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